이번 주에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수면의 과학이란 책입니다. DK에서 나온 책이고, 인간은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뒤에 적혀 있네요. The Science of Sleep. 수면의 과학. 목차도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잘 나와 있어요. 나는 수면이라는 주제가 매우 흥미로웠다. 무언가를 놓는 가장 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수면 심리 치료사예요. 수면 심리 치료사로서 여러 전략을 이야기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수면 과학의 역사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수면량을 나이대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연령별 수면 욕구 나오는데 26세에서 64세 저희 나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9시간? 9시간이네요. 되게 재밌겠죠? 좋은 수면의 메커니즘, 신체의 일주기, 수면 기상 주기, 전자기기 사용이나 아니면은 호르몬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없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수면 일기, 수면 트래킹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반려동물과 자는 것은 어떤가, 어떻게 수면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정지돈 작가님의 산문이에요. 스크롤이 도서관에 들어왔다고 해서 빌리러 갔는데 스크롤은 없고 대신에 정지돈 작가님 산문을 빌려왔는데 표지도 그렇고 굉장히 여름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지돈 작가님 책 요 근래 궁금했는데 처음 읽어보게 되네요. 다음 책은 이번에 나온 소설 신간인 다이브라는 책인데요. 제가 지금 여름하고 어울리는 책들 찾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에 여름하고 어울리는 책들이 있네요. 다이브는 책등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홀로그램처럼 반짝반짝 빛나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이야기예요. 2057년 서울, 잠든 과거를 찾아 떠나는 여정,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억의 목소리, 꿈속을 거니는 듯한 몽환적인 디스토피아. 다음 책은 카슨 맥컬러스의 결혼식 멤버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어울리는 호러 소설인가 미스터리인가 해서 빌려왔는데요. 첫 문장부터 미칠 듯이 푸르던 어느 여름날의 일로 프랭키는 그때 12살이었다. 그해 여름 그녀는 이미 오랫동안 어느 곳의 멤버도 아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름하고 어울리는 그런 책이겠죠. 여름이 배경인 그런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카슨 맥컬러스는 이제 남부 고딕 이런 소설 쓰는 걸로 유명하죠. 책 제목도 늘 너무 좋고 그리고 그동안 읽었던 책들도 너무 재밌었어서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었어서 기대됩니다. 다음 책은 샬럿 제커의 조플로야라는 소설입니다. 이것도 여름 소설로 추천을 해주셨길래 빌려봤는데요. 그 작가는 18세기 작가고 이 배경은 15세기 베네치아라고 합니다. 여성의 욕망 이런 거 나온다고. 불륜, 치정, 살인 이런 이야기래요. 다음 책은 파스칼 브리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란 책이고요. 세계적 지성을 전하는 나이듦의 새로운 태도라고 나와 있네요. 소설가이자 저자는 철학자이고요. 나이듦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인생의 시계를 늦추는 방법은 욕망의 역동성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으니 포기하라는 말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흘려보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희망도서 신청해서 받은 책인데요.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책이고 도덕적 관종들의 그랜드 스탠딩은 어떻게 도덕적 이야기와 세상을 망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적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도덕적 담론의 남발과 도덕성 경쟁은 왜 해로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이런 책들 보면 트위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그랜드 스탠드란 말은 그랜드 스탠딩을 하다. 그랜드 스탠더는 뭐지? 그랜드 스탠딩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 있네.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그랜드 스탠드의 최초 기록은 1888년에 발표된 미국 야구에 관한 책에 인상적인 경기를 펼친 후 뽐내고 싶은 야구 선수들을 서술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그 경기는 그랜드 스탠드 선수를 만든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 이 책은 윌북에서 받은 책인데요. 뛰는 사람이란 책입니다.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생물학자 베른트 하이니흐의 80년 러닝 일지라고 합니다. 본업은 학자고 천성은 러너. 대단하네요. 이 책 사실 여름책 할 때 생각났는데 제가 어제 나갔다 와보고 이렇게 여름에 달리는 거는 굉장히 무리고 여름이 달리게 하는 그런 계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달리기 책, 걷기 책, 산책 책 이런 책은 늘 자극이 되어주기 때문에 또 뭐 새벽이나 밤에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우리 시대의 소로라고 불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생물학자이자 뛰어난 마라토너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 주에 추천사를 써줬어요. 최재천 교수님과 마녀체력 쓰신 이영민님. 오랜만에 구매한 책인데요. 정보라 작가님 소설집입니다. 여자들의 왕. 사실 제가 요새 소설이든 뭐든 잘 사지 않는데 박인주 님이 그려주신 표지가 너무 멋져서 책이 막 너무 작품 같아서 또 마침 정보라 작가님 책은 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샀어요. 이 앞에 여자들의 왕, 뭔가 로즈골드 이런 박입니다. 단편집이고 저주토끼만 이번에 상 받고 나서 다시 좀 오랜만에 봤는데 여자들의 왕도 기대됩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여자들의 두 번째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다. 주인공을 여성으로 바꾼 작품들을 모은 그런 책이에요. 공크르상 작품, 상 받은 작품들은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미눔TV에서 요새는 공크르상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노말리 책을 소개를 해주시길래, 신청한 건지 아니면 제가 보고 온 건지 생각은 안 나는데, 아무튼 책을 받아봤고요. 2021년 3월 10일 파리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예고에 없는 난기류를 만나 위기를 겪고는 무사히 착륙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과학자 SF물 뭐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구픽 신간 책에서 나오다라는 책이고요. SF 작가의 고전 SF 오마주예요. 정보라 작가님, 이경희 작가님, 박예진 작가님, 남세호, 전혜진, 구수, 박해올 작가님의 단편들이 오마주들이 있고요. 원전에 대한 스포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유명한 작품들에 대한 오마주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거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정보라 작가님의 작은 종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대됩니다. 이거는 제가 신청도서로 받았어요.
다음 책은 장민지님의 여자들은 집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다라는 책입니다. 여성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계, 이주한 1인 가구, 이런 부제 같은 게 이제 표지에 나와 있고요. 지금 개념적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지리적 영역을 넘어 정서적 영역까지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 말은 곧 집이라는 공간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다시 말해 젠더 평양적인 성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집과 여성 청년, 1인 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책은 셰리 토머스의 레이디 셜록 시리즈고요. 최근에 2권이 나왔어요. 2권이 나왔고 지금 셜록 홈즈가 여자였다면 이런 그 가정으로 미스터리가 쓰여진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빠진 소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데카님 추천으로 계속 읽고 싶었던 책인데 마침 도서관에 신간으로 들어왔길래 샀어요. 1권 표지는 왼쪽으로 여자가 가고 있고 2권 표지는 여자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표지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책은 금정현 작가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표지가 좀 되게 유머러스하네요. 유니콘, 풍선으로 만든 유니콘에 있고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해서 말은 신조어, 뭐 존버, 국룰, 손절, 뇌피셜 뭐 이런 신조어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존버, 취준생, 국룰, 인싸, 왓싸, 틀딱 등은 모두 동시대 한국 사회의 어떤 경향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단어들이다 하면서 글을 썼는데 기대됩니다. 되게 좋은 주제로 재미있는 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한은영 작가의 레이디 맥도날드고요. 요거는 신청도서로 해서 받았어요. 이 레이디 맥도날드 그 맥도날드 할머니로 알려졌었던 그분에 대한 그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이런 얼마 전에 최승자 작가님 일기 글 보면서도 이 책 레이디 맥도날드도 생각해 봤는데 이 책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지적이고 예민하고 그런 어떤 여자의 노후 이런 이야기들. 다음은 미음에서 나온 버지니아 울프 선문선 그 4권 나왔죠. 4권 중에서 집안의 천사 죽이기만 신청을 해봤는데요. 이거 1권 신청하면 2, 3, 4권도 들어와줄 줄 알았더니 그냥 1권만 들어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1권만 받아서 왔는데요. 워낙에 버지니아 울프 책들이 산문선이고 소설이고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책 디자인이 또 되게 독특하게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줄리아 월튼의 오늘의 자세, 행운을 부르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청소년 소설일 것 같은데 은둔형 소년이 요가를 배우며 자신을 돌보는 방법과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유쾌한 땀내 성장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표지도 굉장히 상큼하고 그 챕터별로 오늘의 자세, 까마귀 자세 이러면서 그 자세에 대한 설명과 뭐 이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 챕터 뭐 오늘의 자세, 고양이의 소자세 이러면서
고양이 자세는 말 그대로 고양이처럼 등을 아치형으로 세우는 자세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요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은둔형 청소년이 어떻게 은둔형이 아니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기대됩니다. 이것은 양철북에서 청소년 북클럽이 있나 봐요. 여기에 이제 그 오늘의 자세에 대한 그런 강서현 학생의 그런 독후감 같은 게 있네요. 한요가도 그렇고 참신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해요. 로베르토 볼라뉴의 SF의 유령인데요. 표지가 정말 예쁜데 도서관에서 빌려오느라 겉껍데기가 없는 버전으로 빌려왔어요. 볼라뉴 책은 굉장히 오랜만에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밑에가 너무 짧아서 이전 책이랑 봤더니 진짜 많이 잘랐네요, 여백을. 민음사에서 나온 여성과 과학탐구 시리즈고요. 4권인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저는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이란 책을 골랐습니다. 표지도 예쁘고 책이 굉장히 작습니다. 페미니즘과 과학기술학을 만나 과학에 다시 눈뜬 과학기술학자 임소연 저자의 책입니다. 들어가는 말도 그렇고 그 목차에도 성염색체는 없다. 여자와 남자가 모자이크 됐네. 장은 생각한다. 비서 로봇은 여성이라는 착각. 페미니즘 물리학의 도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난자 냉동을 둘러싼 문제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민음사는 책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판형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네요. 다음은 필로소피 유니버스라는 번역 책이고요. 이 원서 제목은 Women of Ideas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철학자들의 어떤 주제에 따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해요. 다른 철학자들이 29명이 얘기하는 29개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자란 누구인가, 남녀의 본질, 신경과학과 도덕, 퍼트리샤 스미스 처칠랜드, 동물의 지위, 크리스틴 M 코스카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길러지는 것일까? 이상입니다.